IB 번역되지 않는 것들. 이번 주제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식 중심 교육이다. 20세기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은 지식 중심이었고, 21세기는 역량 중심 교육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IB뿐만 아니라 서양 교육에서 지식은 핵심이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는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지식에 대한 그 개념적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목을 이제 지식은 이해인가? 이렇게 이제 해놨죠. 원래는 지식은 정보인가? 이렇게 썼다가, 당연히 지식과 정보는 다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식은 이해인가요? 예, 이해입니다. 예, 지식이란 말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거창한 말이라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또는 IB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해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먼저 지식을 이제 캠브리지 사전에서 좀 정의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 of 있고요. or information about, 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a subject, 어떤 주제죠. 그래서 you get by experience or study,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either known by one person, 한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or by people generally,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잖아요. 지식이 knowledge인데 왜 understanding이 그럼 지식이냐, 이해가 지식이냐? 이거는 구성주의 철학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IB는 구성주의에 기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참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학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meaningful learning,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으로 번역해서 쓰기도 하는데,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 함은 학습자가 내면화시킨 것 또는 학습자가 이해한 것, 일반적인 뭐랄까요, 평상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해가 곧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심각하게 다루는 IB 커리큘럼은 역시 이제 디플로마 과정에서 말하는 TOK이에요. 보시면 Theory of Knowledge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식의 이론? 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는데, 지식에 관한 이론, 또는 지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정도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직접 번역을 해버리면, 왜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knowledge는 지식이고, 이것을 일반 평상 언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ing이다, 이렇게, 또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understanding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듯이, theory는 이론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를 일반 언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하면 이게 generalization이에요. generalization, 그러면 일반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그건 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 그럼 그 분야의 이론인 거죠. 그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ory of knowledge에서 이 지식의 이론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 좀 맥락화 시켜보면 TOK 그러면 지식을 내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지식의 체계 정도, 지식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theory of knowledge.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거의 핵심이죠. 특히 이제 입시 관련해서 더욱더 그렇죠. 여하튼, TOK 이 과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B에서. 지식의 본질,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대한 과정을 탐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냐, 지식에는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를 탐구를 했다.
성찰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새로운 이해를 한 것이고 그 이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식의 체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을 탐구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 TOK 하면 이렇게 긴 에세이를 쓴다. 이게 이제 논증적 글쓰기가 해당되는데요. 그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 논술고사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게 지식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이해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OK에서 두 가지죠. 크게 익스비션, 전시회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논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글쓰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핵심 거죠. TOK 관련한 수업, 영상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TOK 관련돼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여기 100시간 수업을 할애해야 된다. DP,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세 가지 긴밀한 상호 연결된 마트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OK,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건데,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정의한 지식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이 정의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서양 커리큘럼 또는 IB 커리큘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 또는 교육에서 말하는 지식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PhD라고 부르는 Philosophy of Doctorate죠. 박사학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여기가 이제 정점인 거죠. 사실은 서양의 지식 체계에 따라서 아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수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사학위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서양의 지식 체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학이라는 이학이나 특히 이제 공학 쪽에서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해요. 그죠? 보통 서양의 철학 전통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를 가고 있긴 한데 그것은 여기에 논의 내용은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략하게 오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긴 얘기가 되고요. 그냥 간략하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전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IB에서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 의지를 내는 것이 바로 참지식이다라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가 지식이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정의했던 지식이란 그걸 포함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 정보가 참 지식이냐 아니냐 진리이냐 아니냐를 알게 해주는 기준을 탐구하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해가지고 이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법을 우리가 교수법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서양 커리큘럼에서는 이게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지식을 생성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작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문헌을 다 사실은 참고 문헌을 달고 있는데 본래 제 글에서는 여기서는 다 생략했습니다.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한 것이고요. 플라톤에 넘어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의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더 발전을 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선분의 비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살표를 보시면 진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그 시작은 의견인 거예요. 가시적이고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믿지 않아요. 감각을 통해서 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대신 그걸 경유해서 가는 거죠. 궁극적인 거는 이 지적 영역 또는 지성세계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에요. 여기 보면 사고한다, 생각하는 거. 비판적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통찰한다, 이해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정의한 이 지식을 플라톤은 방법론적으로 좀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뭔가 글을 쓸 때 나의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내가 무엇의 동기가 되어서 뭐 이미지나 믿음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라는 것을 했고, 사고를 했고, 또는 사유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지식이 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면, 이거를 서양에서 말하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익숙하죠? 논증적 글쓰기 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또 더 체계화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지식의 분류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식을 분류해요. 여기 보시면 뭐 윤리적 지식, 뭐 제작적 지식,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는 거, 이론적 지혜, 이 소피아 이론적 지혜, 아까 말씀드린 philosophy of doctorate, 그 PhD를 말한다고 했죠, 박사학위. 여기에 보면 또 직관적 이해나 과학적 지식까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 뭐 이거 자체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 감각 세계와 지성 세계를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통합했다. 그러니까 이성 능력, 우리의 사고 능력을 더 체계화시켜서 지식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지식이 다양하게 있다. 이 지점인 거예요. 이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IB 프로그램이나 서양의 커리큘럼 과정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어떤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억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하는 어떤 그런 수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선지형 이나 단답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으로 그걸 보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논문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동양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못하는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논문들을 보지는 않지만, 이제 동양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히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이건데 얘네들은 지식을 달리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표면적인 관찰을 하게 되는데, 뭐 동양의 비판적 사고가 있죠, 따로. 근데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이렇게 지식의 분류까지 이르렀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TOK의 목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K는 학생들에게 지식의 해석적 본질, 여기서 해석, interpretive인데요. 그냥 있는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해한 거니까, understanding.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참 지식이 된다. 이렇게. 이때 편견이 유지되거나 수정되거나 거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인적인 이념적 편견도 포함한다. 내가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 내가 반대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논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K는 학생과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해요. 다양한 지식의 방식과 지식 영역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 지점이에요. 그래야 이해라는 게 일어나고, 그래야 네가 너의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 IB 전체의 과정은 내가 나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의 다양한 방식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 다른 문화, 그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죠. 더 넓은 세계에서 지식의 역할과 본질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러한 지식을 나는 생산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가? 이 지점이 비판적 사고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 즉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교수법은 너무나 극명하죠. 예,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추가한 글인데 여기서 실제 TOK 설명에도 그렇게 있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TOK의 목적이다. 그래서 IB 선생님들과 아마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히 이제 공교육에 계시다가 IB로 넘어가신 분들의 어떤 뭐랄까 소감이랄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걸 느낀다. 예, 교사인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커리큘럼의 구성이라고 하는 건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들의 성장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 매우 보람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학생과 교사 간의 양질, 즉 이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고 동시에 교사도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상호작용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적 상호작용이 TOK를 통한 지식 생성의 핵심 교수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보면 IB 출신이다 이러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되게 간단해요. 교수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항상 협업적으로 자기의 프로젝트를 해왔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생산해봤잖아요. 그거는 현대 우리가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상하고 또 일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양질의 상호작용과 비판적 사고작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될 텐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핵심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냥 자기주도 학습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대해서도 IB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한번 영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법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학생들은 무엇이 되냐? 나중에 대학을 간다. 무슨 특정한 직업을 갖는가. 이런 것보다는 사상가. 그죠? 사상가. thinker. 사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thinkers. 사유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꼭 사상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지식의 복잡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좀 더 복잡한 지식의 체계 속에 뛰어들어서 자신만의 이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점점 더 상호 연결되지만 불확실한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즉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IB에서 추구하는 TOK 지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서구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B가 이 지식은 나의 성장으로서의 지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로 갖고 오면 덕으로서의 지식입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해야 맞겠군요. 예, 덕으로서의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식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덕이에요. 동양의 덕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는 학습자 또는 아는 자, knowers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지식을 생산하는 학습자는 먼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세상의 문제가 여러 영역의 지식의 영역에 얽혀져 있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인과관계적으로 탐구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지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 이것 자체가 바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IB에서 말하는 지식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TOK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지식의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논증적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TOK를 보시면 나오는 거고 본 IB 번역되지 않는 것들에서 취지에는 좀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참여한다. 그래서 모두가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적인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